하얀 구름 무지개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 내 귀에 소곤소곤 야자나무 하늘하늘 부서지는 바다의 파도 소리 물보라가 얼음 만진 갸녀린 둑뺨 싱그런 소녀의 미소 내 가슴 두근두근 하얗게 흐드러진 꽃송이들 길게 엮어 그 소녀에게 걸어주었네. 반짝반짝 나를 보는 두 눈동자 별빛 초록색 저녁 노을빛 짜릿한 그 순간 하이나이 야마이 노래가 끝나간다며 그렇게 아쉬워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둘의 사랑 이야기 갸녀린 둑뺨 따스한 숨결 바람과 향기 무지개 바다 oh yeah 소중한 너의 입술에 입맞춤 알로하 마이카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와이 음악을 하고 한국 하와이 문화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걸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코로나 시대 건강한 여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얼마만큼의 여가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여가 시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죠? 그 여가 시간 동안 어떠한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여가 시간과 여가 활동, 왠지 모두가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내 얘기 같지만은 않은 그런 좀 가깝지만 먼 약간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가와 여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단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가는 말 그대로 남은 시간, 틈새에 짬낼 수 있는 시간을 뜻하죠.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닌 남는 시간을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하와이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오파우 마나바라고 하는데요. 호오는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고요. 파우는 끝이 나다, 종료가 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마나바는 시간을 뜻하는 하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일이 끝난 후에 이외의 시간을 호오파우 마나바라고 하면서 여가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 활동은 바로 이런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뜻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하와이어에서는 여가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와이어는 굉장히 제한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많은 언어입니다. 근데 오히려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이런 여가 활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나바 나네아라는 게 바로 여가 활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나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뜻하고요. 나네아는 즐거운, 흥미로운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즐거운 혹은 흥미로운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을 만나바 난네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여가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가 활동을 말하는 조건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에서 벗어난 시간, 그리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의미 있거나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미가 있거나 의미가 있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가 활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여가 활동에 대해서 천천히 되짚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발적이고 의미 있고 창의적인 활동이라는 설명보다 어떤 종류가 있을지에 대한 구분을 한번 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가 활동의 구분을 지어보자면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휴식형 여가 활동입니다. 휴식형 여가 활동은 말 그대로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거죠. 여기서 휴식형 여가 활동은 집에서 TV를 시청한다거나 그냥 낮잠을 자면서 몸의 피로를 푼다거나 혹은 그냥 밀린 집안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휴식형 여가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락형 여가 활동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즐거움을 위해 활용하는 그 활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캠핑 혹은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같은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금전적인 지출도 함께 따라오죠. 근데 보통 이런 오락형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개발형 여가 활동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여가 시간을 미래에 대한 자기 투자,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락형 여가 활동과 자기개발형 여가 활동의 공통점은 여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금전적 지출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뭔가 단순히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많이 택해지는 여가 활동인데요. 오락형 여가 활동과 그 자기개발 여가 활동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활동 중심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여가 활동은 현재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런 여가 활동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휴식형 여가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락형 여가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상에서 일에 지쳐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 배우고 뭔가 이루어 나가야 되고 성취감보다는 단순히 정신적인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좀 그동안에 일상 동안에 밀린 피로도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보통 휴식형과 오락형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 여가 활동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그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여가 시간을 혼자 보낸다고 합니다. 왠지 슬픈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사실 제 얘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더 슬프죠. 그래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혼자서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에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1월 25일 통계청국 자료에 따르면 한 주의 여가 활동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주중 주말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 활동이 TV 시청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 응답으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 활동이
휴식입니다. 여기에 휴식은 밖에 나가서 취하는 휴식이 아니라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고 집에서 휴식하는 것. 왠지 여러분의 이야기 같은가요? 저는 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여가 활동의 행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 응답에 대한 원인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1인 가구 증가가 있고요. 가구의 형태가 변화가 됐죠. 다가구, 많은 가족 수가 모여서 살고 있는 다가구의 형태에서 1인 가구의 형태로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단체로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에서 개인적인 여가 활동으로의 인식이 변환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변환된 것에 대한 그렇게 변환된 것에 대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동호회 같은 플랫폼이 많이 발달이 되었죠. 그래서 지역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는 같은 취미나 같은 여가 활동,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교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교류가 온라인으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하게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기는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었는데요. 여가 활동 외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모였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에 대한 에너지 소모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 거기에 대한 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또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의 매개체인 그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면서 온라인상의 그런 활동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더 공간으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동호인 중심, 여러 많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였던 그 여가 활동이 비정기적 혹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주관적인 그 여가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손쉽게 주변에서 자신이 원하는 여가 활동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플랫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개인적인 여가 활동으로의 그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부터도 그렇고요. 여가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여가 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유가 시간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이야기하는데요. 타인의 일상을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주 개인적이고 흔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나에게는 왠지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여가 활동은 더더욱이 내 일상의 일 같지가 않고 남의 일상의 일 같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상에서는 타인이 갖고 있는 여가 시간, 타인이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이 왠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는데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어마어마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가 시간과 활동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탈피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여가 시간과 타인의 여가 활동은 곧 나의 여가 시간과 나의 여가 활동이 아니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과연 시간과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여가 활동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가 시간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가 활동이 내 것이 아닌 말 그대로 타인의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 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타인의 일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인의 일상이 곧 나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타인이 갖고 있는 여가 시간과 타인이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이 나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거다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SNS가 갖고 있는 양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여주고자 하는 점을 좀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때문에 때때로 허영과 허세가 좀 버텨지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왜곡된 현실을 전달하기도 하죠. 저 역시 제 SNS상에서는 제가 잘 살고 있는 것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즐겁게 보내는 일상 사진들, 즐겁게 보내는 영상들을 주로 올리게 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런 영상과 그런 사진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은 제 전체적인 일상 하루의 시간 중에 굉장히 적은 시간이고 아주 찰나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제 SNS를 보는 다른 분들은 이동걸은 저렇게 즐겁게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며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다른 타인의 삶을 보는 사람들은 그 타인이 올려놓은 그 SNS 상에서의 그런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가 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상과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게 이런 거지. 여가활동이라는 것은 정말 여가 시간 이렇게 보내야 돼. 이 여가활동이라는 건 이 정도 돼야지 여가활동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여가 시간은 주관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이 아닌 틈틈이 낼 수 있는 시간들을 여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가 활동은 그 시간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뜻하죠. 그 활동이라는 게 창의적일 수도 있고 그 흥미를 유발하는 즐거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그 피로도와 아니면 정신적인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휴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즉 여가 활동은 철저히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만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에게 맞는 여가 활동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여가 활동이 왜 필요한 것인지, 내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활동이 필요한 것인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과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이 일하는 분들, 아티스트들이나 혹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모두가 자신만의 환경과 시간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여가 활동이 나에게 곧 바로 적용된다는 것은 일단 제쳐두시고 자신이 원하는 여가 활동이 뭔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가 활동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언제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점심시간에 짬내서 낼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될 수 있겠고요. 학생들이나 혼자서 일하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 아니면 개인 사업자분들, 다른 시간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일상 시간을 살고 계신 분들은 여가 시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음악 활동을 하면서 많이들 듣는 얘기가 약간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왠지 음악을 하거나 아티스트,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예술가 같은 사람들은 직장인을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뭔가 자유롭고 좀 더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신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예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직장인과 똑같은 시간에 그런 철저한 시간
관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역시 학생들의 경우도 공부하는 시간과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나에게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직업 혹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는 언제 어떻게 여가 시간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 자체가 모든 것이 여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여가 시간과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여가 활동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단순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휴식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무료한 일상을 좀 달래줄 수 있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즐거운 여가 활동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내 일과 관련 혹은 미래를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여가 활동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으로만 하나의 여가 활동으로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되듯이 휴식형 여가 활동도 가져야 될 때가 있을 거고, 오락형 여가 활동을 가져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자기 개발형 여가 활동을 가져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본인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분배를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서 이런 여가 활동을 즐기게 될 것인지, 어떤 여가 활동의 목적에 따라서 여가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서 이런 여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직장인 시간에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인지, 독서나 음악 감상이나, 아니면은 퇴근 시간에 어디 악기를 배우러 간다거나 이런 흥미 유발을 위한 오락형 여가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단순히 주말을 이용한 여가 시간에 집에서 휴식하는 휴식형 여가 활동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로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오락형 여가 활동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여가 시간과 여가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여가 시간과 여가 활동의 이런 운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가 활동만 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보다 여러 상황에 맞춰서 이런 상황에 이런 여가 활동이 좋겠고, 저런 상황에 저런 여가 활동이 좋겠고, 나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정리해 두시면은 좀 더 지속적으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력이 생기기 쉽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제 공부를 이어나갈 때 가장 부러웠던 하와이 주민들의 여가 활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와이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산과 따뜻한 바람과 푸른 바다, 파도, 그리고 여유롭게 추는 훌라 댄서들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와이인들의 일상에서 찾는 여유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왠지 저에게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왜 나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저런 여유를 즐기지 못할까, 저런 여가 활동을 갖지 못할까,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굣길이나 퇴근길에 잠깐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에 들러서 파도를 한 대여섯 번 타고 집에 귀가한다든지,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훌라를 추다든지 하는 여가 활동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왠지 제가 그것은 전혀 저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여가 활동 같아갖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동경과 또 반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동경 끝에 제 생각을 조금 이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게 되었는데요. 아침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밤에는 제 공부와 그 다음날 강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무엇인가를 그 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냐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누구나 꿈꾸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하와이에서 제가 이렇게 맨날 일상에 지쳐갖고 똑같은 일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당장 딱 옆에만 둘러봐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만 봐도 하루하루를 좀 여유롭게 즐겁게 보내는 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도 아님에도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왠지 나에게는 왜 저런 게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과연 나의 일상에는 여가 시간이 언제인가, 내가 갖고 있는 여가 시간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있는 거죠. 제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는, 뭐 3, 40분 쉬는 그런 휴식 시간도 여가 시간이었던 거고, 그리고 차를 타고 학교와 집을 다니는 그런 출퇴근길도 어떻게 보면 여가 시간인 거고, 음악을 들으면서 풍광을 보면서 보낼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저도 꽤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있었고, 나에게 맞는 여가 시간이 저 사람들과 다른 여가 시간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충분히 나를 위한 나의 그 몸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재정비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느끼게 됐어요. 공부하다가 잠깐 머리 식히기 위해서 뭐 이런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잠시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그렇게 짧게 10분, 짧게는 10분, 아니면 길게는 뭐 30분, 40분의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여가 시간이었던 거고, 그리고 차를 타면서 출퇴근하는 그 길도 굉장히 소중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여가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그 여가 활동이라는 것이 특별히 아주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 거창한 여가 활동이 아닌 굉장히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시간이고 누구나 하고 있는 활동, 거창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항상 일상에 있는 여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가 시간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죠. 본인이 찾아야 되고 본인이 보지 못한 여가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갖고 생존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바빠가지고 여가 시간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뭐 저 또한 지금도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이미 있는 것을 생각만 바꿔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여가 시간은 본인만이 볼 수 있고 특별하지만 항상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SNS에서 보는, 타인의 일상에서 보는 여가 시간이 곧 나의 여가 시간이 아니고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이 찾을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개인적인 여가 활동이 그 선호되는 환경과 또 지금같이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일상 속에서 과연 나에게 건강한 여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개인적인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한정되어 있는 일상에서의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이 전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마음이 아니겠죠.
밖에 나가셔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뭐라고 할까, 스포츠 같은 것을 여가 활동으로 즐기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테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겐 특히나 이 코로나의 이런 현실에 한정된 일상에서의 그런 한정된 여가 활동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 슬라이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틈틈이 존재하고 있는 여가 시간을 찾아내고 나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했던 여가 활동에서 좀 더 나를 위한 여가 활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상을 위한, 그리고 몸과 마음에 건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한정된 일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일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한번 여유를 갖고 다시 한번 본인에게 맞는 여가 활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몸이 힘들면 몸이 쉬는 활동, 그리고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쉬는 활동, 그런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지금 집 안에서 혹은 안전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취미와 굉장히 많은 여가 활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찾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게 너에게 맞겠다, 당신에게 이 여가 활동이 맞겠다, 내가 생각할 땐 당신에게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여가 활동이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현재 필요한, 본인이 현재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여가 활동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유로우며 거창하지 않는 여가 활동의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건강한 여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잘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와이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은 포라이라이라는 곡으로 조용한 밤이라는 뜻입니다. 메리 푸쿠이와 메딜 램이 만든 곡인데요. 조용한 달밤에 와이키키 해변을 상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린 노래를 번역된 가사를 보시면서 멀리 남태평양의 섬인 하와이의 조용한 밤 풍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의 휴식을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여가가 되길 바라며 노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hua ika holo holo ika poma hina lai lai e kelo ho'onane ai na hoko kalani komai anna ke ala oka pua oka pi ika ke I halli halli iamai e kamakani korona he Ho'olo no anai ke kani Honne honne aka ukulele Mekamele ho'ohau oli Ho'olana I kapu'uvai Aku kahua iuka ika ana kukui wali ke mena hoku e na wana ina pali a ina mai ka puana no ka poma hina lai lai
心の穴いけかに骨骨やかウクレレ